임상에서 상당히 자주 만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거의 픽처가 약간 보일라 말라 그러는 이런 상태이죠. 여기서 타이밍을 더 놓치게 되면 아마 다시 빼야 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흥문의 임플란트 수술방 24번째 프리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케이스는요, 어떻게 보면 아주 어렵다라고 하기보다는 임상에서 상당히 자주 만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원가에서는 그렇게 자주 시행하지 않는 그런 시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진지발 세션이 온 케이스죠. 벽할 쪽으로 본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온 거겠죠. 그래서 이 케이스가 왜 이런 상태가 되었느냐, 왜 16번은 괜찮은데 15번은 이렇게 진지발 세션이 많이 와 있을까. 거의 픽처가 약간 보일라 말라 그러는 이런 상태이죠. 여기서 타이밍을 더 놓치게 되면 아마 다시 빼야 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것을 원래 정상적인 진지발 형태로 다시 재현시키는 것이, 회복시키는 것이 이번 수술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파노라마 상태는 그렇습니다. 10번 때 보시면 크리스탈 본 레벨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죠? 15번. 자, 그리고 CBCT로 보면 17번은 최근에 임플란트가 식립되었고요. 16번은 한참 전에 식립이 돼서 버철물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고 보컬 링구얼 본이 다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15번은 이렇게 보컬 쪽에 본이 상당히 약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왜 이렇게 본이 약해졌을까 제가 리뷰를 해봤습니다. 시작은 2011년 지금으로부터 약 12년 반 전에 일어난 루트 프랙처였습니다. 예전에 여기가 엔도 치료 후에 크라운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것이 버티컬 프랙처 돼서 이것을 발치하고 약 한 6주 정도 기다린 다음에 임플란트 시술이 이루어졌습니다. 보시다시피 특별한 거 없이 이루어졌는데 여기 차트상에서 보니까 버칼 쪽에 본 디팩이 있어서 여기다가 본 그래프트를 하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GBR 테크닉을 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철물이 다 만들어졌죠. 11년 9월이 되었습니다. 보철물이 들어가고 그리고 16년에 아마 보철물에 어디 어버트먼트가 좀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메탈 어버트먼트에서 제코니아 어버트먼트로 바뀌어져 있었고요. 크리스탈 본은 아주 잘 유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18년이 되었을 때 제 16번이 다시 임플란트로 바뀌어지게 됐고요. 20년 상태이고 그리고 23년 올 초에 17번이 별로 좋지 않아서 교체를 하고 좀 다시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됐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제 17번은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잘 이렇게 회복이 될 건데 이제 15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겠죠. 플랩의 디자인이라든지 또 사용하는 재료라든지 어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새로운 진지바 형태 그리고 리세션이 없는 그런 건강한 상태로 만들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하시고 함께 라이브 서재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시죠. 오케이, 지금 이렇게 보면 어태치 진지바가 좀 부족하죠. 되게 여기 리세션이 오는 이유가 아직 어태치 진지바 부족. 여기 전에 한번 프리 진지바 그래프트 한 적이 좀 있는데요. 여기 5번도 어태치 진지바가 부족한 것이 이게 GBR 하느라고 이걸 당겨 올리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겠죠. 프루빙 뎁스를 한번 보면 프루빙 뎁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라비알 쪽에 CT에서 보는 것처럼 본은 별로 나빠지지 않은 상태이고요. 또 이쪽으로 약간만 보실까요?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네, 여기 보시면 팔라탈 쪽에 티슈가 없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팔라탈 쪽의 티슈는 거의 5mm 정도 두께가 됩니다. 그러니까 CTG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좀
두꺼운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통해서 컨투어를 회복시키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약간만 바로 하시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이제 이게 엔벨럽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쪽 사이드를 통해서 이게 커넥티브 티슈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매지알 쪽에 버티컬 인슈를 하나 넣고요. 혹시 하시다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올리려고 하는 진지발 마진보다는 조금 더 올라오는 것이 필라를 다 인발도 하면 안 되고요.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여기 진지발 라인보다 조금 위에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다이섹션을 한번 합니다. 파셜 시퀀스를 해도 되고 풀 시퀀스를 해도 되긴 한데 진지바가 이렇게 얇을 경우에는 차라리 풀 시퀀스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큐렛, 서지컬 큐렛 주시고 회사 엘리베이터가 너무 두꺼워서 서지컬 큐렛으로 다이섹션 하려고 합니다. 섹션 섹션 깨끗하게 이렇게 바깥쪽으로 보면요 여기 벌써 스레드가 꽤 많이 익스포즈가 되어 있어요. 이걸 잡아주시고 섹션 대로 잡아주시고요. 섹션 잡아 이걸로 해주세요. 벌써 섹션 사실 우리가 GBR을 해도 또는 이미디어트 플레이스먼트를 해도 사실 이런 이 라비알 부분이 없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현상들 때문에 우리가 RE 임플란트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은 임팩션이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가볍게 지금 CTG를 시도하지만 이게 임팩션이 되게 되면 여기 스레드를 없앨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이 정도면 이제 충분히 커넥티브 티슈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마지날 이쪽에도 조금 다이섹션이 돼야 되니까 이게 10도 마이크로 브레이드입니다. 양쪽에 브레이드가 있어서 크리스탈로 약간 왼쪽으로 주시고요. 이 서비칼이 좀 넓으면 이 버티컬 인신 없어도 되거든요. 약간 이렇게 해서 마지날 진지바가 이렇게 올라오기 쉽도록 약간만 다이섹션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 진지바가 충분히 넓으면 사실은 인시전 없이 이 버티컬 인시전 없이 일로 액세스를 할 수 있는데 되게 소구치는 너무 작아서 버티컬 인시전이 있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한 번 더. 섹션 여기 한 번 더 섹션. 오케이. 아니 마지막 진지발. 오케이 됐습니다. 요거 좀 잡아주세요. 오케이. 그대로. 조금만 더. 오케이. 됐어요. 이렇게. 위로, 이렇게. 내려가지 말고. 더 높이.
밑으로 가지. 위로 약간 밀어줘. 이렇게, 이렇게. 조금 더 위로, 이렇게 올라. 이쪽으로 더 올라. 이쪽으로 가야지. 이걸 잡으세요. 밀을 잡아주세요. 이 밀을 잡아주세요. 자, 여기까지 진지바가 올라오게 되면 충분히 이제 심미적인 조금만 더 이 정도까지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리스피언 사이트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으로 약간만 주세요, 어머니. 어머니, 오른쪽으로 조금만. 이쪽에는 벌써 거의 다 됐습니다. 안쪽에 조금만 이 몸 가지고 나와서 이쪽에 이식만 하면 되거든요. 조금 더 주실래요? 고개 더 오른쪽으로? 네, 좋습니다. 크게. 네, 좋습니다. 한 2mm 정도 마지막 진지바에서 떨어져서 퍼펜디큘러하게 1mm 두께로 인시어를 합니다. 이렇게 엔벨럽을 만들죠. 조금 더 크게 얇게 에피테리움을 디태치 시키죠. 얇게 한 번 더 하이트는 뭐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이 블레이드의 길이가 10mm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면 10mm 다이섹션을 하는 셈이죠. 그 다음에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섹션 거의 풀뎁스로까지 커넥티브 티슈가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두 번째 시죠. 이것을 파샬로 해도 되는데 너무 얇아지는 경우가 생기니까 저는 풀티크니스로 그냥 그대로. 아프세요? 조금 밀려요? 아프세요? 조금 더 맞춰야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오케이. 풀티크니스로 범위가 너무 적으면요, 생각보다 너무 작게 떼어주는 수가 있으니까 약간 더 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블레이드 다시 그대로 좋습니다. 섹션 다 붙였어? 이제 저 안에서부터 세미루나로 이렇게 터치해주면 되겠죠? 크게. 오케이.
이게 사실은 뭐 셀라인 거즈도 좋지만 블러드에 넣어다 보면 되거든요. 이렇게 일단은 브리딩이 되니까 이렇게 웹 거즈에 젖을 보관을 하고 플레이트부터 먼저 슈트할게요. 플레이트 저기 안쪽에서 하겠습니다. 플레이트 티슈를 떼냈기 때문에 인신의 라인만 슈트하지 말고 왼쪽을까지 플레이트 티슈가 제거된 부위 그 하방에서 슈트가 시작돼야 됩니다. 하지 말고 컨티뉴어스 할까요? 플레이트는 커넥티브 휴지가 없기 때문에 약간의 브리딩이 좀 있을 겁니다. 시간을 좀 갖고 조금만 기다리면 금방 머물러 들 거예요. 너무 급하게 다 스탑 시키려고 하면 도리어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좀 기다리고, 자, 이제 다시 버칼 쪽으로 그래프를 하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약간만 주세요. 왼쪽으로 꼭. 오케이, 됐습니다. 입안에서 다시 여기 배비 잘 안 맞죠? 오케이. 여기를 살짝 눌러주네요. 조금 살짝 의대로 살짝 눌러줘야 돼요. 밑으로. 오케이. 그레이트 팔라틴 아테리를 살짝 눌러주는 겁니다. 그러면 젤이 빨리 되겠죠? 그리고 그레이트 티슈를 위치시켜 보겠습니다. 네, 벌새끈이 있으니까 두께가 한 2mm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다시 슈츠를 밑에 슬링 슈츠를 할 겁니다. 슬링 슈츠가 이제 위치가 여기보다는 플라타레스부터 슬링하는 게 좋겠죠.
여기서 마지막에 팔라탈에서 나트를 만들 거니까 팔라탈에서부터 접근하고요. 슈즈가 짧아요. 긴 걸로 주세요. 발부자리가 좀 돼요. 그래서 나트를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와서 대로 다시 그루브를 따라서 이렇게 들어오고요. 자, 여기에 디시를 위치시킬 겁니다. 모아보면 이대로 들어가면 제일 좋겠죠, 그렇죠? 이렇게. 저기 잡고 다시 이쪽으로 잡고 됐어요. 자, 이제 다이가 된 상태에서 그게 잠깐만요. 마지막이 어디가 있죠? 여기 실컷 끝이 이쪽으로. 네, 갖다 주시고 다시 여기 가서 제가 이쪽으로 나갈 겁니다. 다시 이렇게 뒤로 자꾸 안 보여요. 이렇게 좋아요. 그대로 디스탈로 이제 빠져나갈 건데 이렇게 해서 픽처는 실크는 팔라탈로 위치시켜두고 하시고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이제 커넥티브 티슈를 정위치로 이렇게 똑바로 놔야겠죠? 이렇게 소리 버켓이 파우치가 딱 잘 안 열려. 오케이, 놓고 한번 당겨 볼까요? 오케이. 잡아주세요. 이렇게 양쪽을 당기면서 밀지 마세요. 이 정도로 이제 고정이 됐습니다. 자, 이 정도 1차 고정은 이걸로 충분하겠죠. 나트를 하겠습니다. 팔라탈을 스링 슈즈니까 여기서 나트를 가볍게 당겨주면 팔라탈의 그래프트가 안정이 되겠죠. 이제 그거 좀 빼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세게 하지 말고 가볍게. 이렇게 끝. 이렇게
자, 이래 되면 이제 거의 벌써 위치는 다 잡혔죠, 이제. 팔레트, 그래프트가 안정적으로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조금만 자리를 잡도록 이렇게 밀어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버티컬 이전에 대한 슈츠를 가볍게 하고요. 먼저 뒤집어서 이쪽으로 이쪽에 밑에 보드로 다시 하나 줄래요? 됐습니다. 위에 한 번 더 할까요? 자, 이제 지금은 웻 거즈 오케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슈트가 다 된 것 같지만 실은 한 가지 더 챙겨야 될 게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다이섹션 파우치 사이즈하고 커넥티브 티슈 사이즈가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파우치가 이 데드 스페이스를 만들고 여기에 이 아래쪽에 헤마토마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커넥티브 티슈가 위치한 에이피칼의 아래쪽에 슈츠를 하나 페르스티움을 함께 잡는 약간만 더 밀어줄까요? 조금만 다 물어보실래요? 조금만 더 오케이 그렇게 페르스티움을 포함하는 이렇게 슈츠를 잡아서 다이섹션 중에 만들어진 공간을 줄여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뭐 괜찮지만 대개는 이게 스웰링이 더 많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밑에 하나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짧게 오케이 땡큐. 그리고 커넥티브 티슈를 조금 당겨 이 정도만 해도 뭐 충분히 괜찮을 것 같은데 시도 좀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커넥티브 티슈와 함께 발라타를 한 번 더 당겨서 슬링 슈트를 하면 좋겠습니다. 마진을 잡지는 말고 똑같은 슬링 슈츠인데 바깥쪽으로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당겨주면 이게 전체가 이렇게 좀 위로 이렇게 더 당겨지겠죠. 너무 세게 조금만 위로 갈까요? 밀을 위쪽으로. 오케이. 잠깐만. 됐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 팔레이트도 거의 이제 브리딩이 다 멈췄고, 바깥쪽도 이제 다 됐습니다. 자, 풋하고, 이제, 그게, 배려팩 주시네요. 아무래도 팔라털은 혀가 자꾸 닿으니까 배려팩 해서 좀 덜 불편하게 해드릴게요. 많이 힘드셨어요?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입천장에는 제가 팩을 붙여 드릴 거거든요. 이 팩은 떨어져도 관계는 없는데 떨어지면 입천장이 조금 쓰라릴 수 있거든요. 그럼 이쪽으로는 씹지 마시고 양치도 하지 마시고요. 실밥 뺄 때까지는 떨어져도 관계는 없습니다. 떨어져도 뭐 낫는 애는 지장이 없습니다. 오케이. 땡큐. 조금만 더. 지금 바깥에는 하지 말고요. 그대로 주시고. 오케이, 됐습니다. 네. 셀라인. 자, 이번엔 좀 씻어 드릴게요. 물입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조금만 계시고요.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조금 있다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술이 비교적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우선 질문에 대한 답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FGG와 CTG 적응증이 따로 있을까요? 했는데요. 아무래도 FGG는 케라티나이즈드 진지발을 만들기 위한 것이 목적이 더 크겠죠. 케라티나이즈드 진지발을 만들고 또 볼륨도 증가시키고 하는 두 가지 장점이 있다면 CTG는 아무래도 볼륨의 증가, 리세션된 부분을 루트 커버리지 않은 이런 쪽이 더 적응증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케이스에서는 한 개의 치아이죠. K9도 괜찮고, 앞에 프리몰러도 괜찮고, 그 다음에 뒤에 포스트 몰라도 괜찮고, 색감 몰라만 이렇게 15분만 꺼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FGG보다는 CTG가 더 볼륨을 증가시키는 데서는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약간 케라틴 진지바가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긴 했습니다만은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도 사실은 해낼 수는 있겠죠. 근데 이번처럼 이게 픽처의 thread가 본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 리시피언트 베드를 만드는데 FGG를 하게 되면 다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루트라면 관계없겠지만 픽처가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게 이렇게 자연치와 다르게 이렇게 베드를 페리스튬을 남기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조금 불안한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FGG를 할까 CTG를 할까 조금 망설이긴 했는데 이렇게 CTG로 결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구개측 봉합이 많이 어렵던데 니들홀더 바지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저는 통상적으로는 그냥 일반적인 바지법을 사용합니다. 근데 구개측으로 가게 되면 이제 손을 이렇게 구부려야 되니까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펜슬 그립으로 해서 이렇게 팔라탈 진지발을 잡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디서 하든지 간에 액세스만 잘 되면 되는 거지. 내가 니들 홀더를 어떻게 잡고 있는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겠죠. 일단 니들을 홀더한 다음에는 그 니들의 팁이 팔라탈 진지바에 거의 90도로 이렇게 자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위치로 잡고 들어가서 어느 정도 위치를 잡고 나면 다시 풀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바지법을 동시에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봉합이 어려운 특별한 팁이 있는가요? 그러니까 이게 팔라탈의 액세스가 힘들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티슈를 잡아야 될 티슈의 범위가 넓죠. 그러니까 한 번에 니들을 통과시켜서 전체를 한 번에 다 잡으려고, 그러니까 에피칼 부분과 코로날 부분을 한꺼번에 다 잡으려고 하면 이게 니들이 길이에 비해서 운도의 크기가 좀 멀어가지고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에 나눠서 하시면 되겠죠. 위에 한번 잡고 밑으로 아래쪽에 한번 잡고 위쪽을 잡아서 타일을 하게 되면 둘 다 당겨지게 되죠. 그래서 한 번에 하지 마시고 두 번에 나눠서 하시라는 것이 더 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용한 실의 종류와 스티치아웃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실은 B 브라운의 나이론입니다. 블루 나이론 4.0, 5.0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오늘은 4.0 팔라탈 쪽은 4.0 그리고 이쪽에 커넥티브 티슈로 홀딩하고 버칼 쪽에 버티컬 인시전에 사용한 것은 5.0 블루 나이론을 사용했습니다. 스티치아웃은 이런 경우는 한 열흘 정도 있다가 스티치아웃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일주일은 아무래도 조금 짧은 면이 있어가지고요. 열흘이나 한 2주일 정도 그 다음에 스티치아웃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나 인베스트먼트에서 다시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의 질문, 커넥티브 티슈가 들어갈 때 앞면과 뒷면을 구분합니까? 구분할 필요가 없죠.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에피텔리움이 있으면 앞뒷면이 있겠지만 커넥티브 티슈만 있을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고요. 아무래도 코로날 쪽으로 위치하는 커넥티브 티슈는 조금 더 덴스하게, 그러니까 이게 커넥티브 티슈 떼다 보면 위쪽은 좀 덴스하고 진지바 쪽에 치아 쪽은, 그리고 팔라탈 쪽 밑으로 내려가면 아무래도 팻 티슈를 좀 많이 함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덴스한 커넥티브 티슈를 위쪽으로 위치시켜서 슈트하는 것이 또 슈트하기도 편하고 또 나중에 결과도 좀 잘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뒤 구분은 없습니다.
마이크로브레이드는 어느 회사 제품일까요? 하셨습니다. 사실 마이크로브레이드 예전에 정말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그런데 특히 루트 커버리지, 특히 K9 쪽에 이렇게 틴 진지바가 있고 루트 디누데이션이 있을 때 루트 커버리지를 할 때는 지금 본 것처럼 버티컬 인시전 없이 그냥 크레비큘라를 통해서 파우치를 형성하고 커넥티브 티슈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보여드린 것처럼 10도 각도를 가지는 마이크로브레이드도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폭도 그렇고 각도도 그렇고 넓이도 그렇고 종류가 되게 많은데 제가 좋아하는 것은 지금 10도의 각도를 가지는 이 브레이드가 치아에서 사용하기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 회사에서 공급을 했었는데요. 요즘은 채산성이 안 맞는지 만드는 회사가 별로 많지는 않고요. 제가 어느 회사인가 오늘 봤더니만 서지스타였습니다. 서지스타라는 회사이고요. 이 회사가 어디 있냐면요. 아일랜드에 있습니다.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다고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미국에서도 구할 수 있고 아마 구하시려고 하면 찾아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거 공급하는 데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직구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고개척 봉합 시 깊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고개 축에는 지금 팔레이트를 제가 위에 1mm도 안 되는 0.5mm에서 1mm 정도의 에피텔리움을 남기고 아래쪽에는 페리오스팀을 포함해서 전체를 다 하비스트를 했거든요. 그래야지 버칼 쪽에 충분한 두께의 커넥티브 티슈를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피텔리움만 딱 남아 있게 되면요. 그냥 그 인시전 라인으로 슈트하게 되면 다 터져버립니다. 터지는 게 아니라 봉합에 의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다 네크로시스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저 아래쪽에서 커넥티브 티슈의 범위를 넘어선 하비스팅한 그 도너 사이트를 넘어선 부분에서 인시전을 봉합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보시기에 상당히 또 깊어 보이는 게 납니다. 그래서 원칙은 그 도너 사이트는 그냥 압박에 의해서 약간 고정되는 정도만 되어야 되지 거기에 어떤 슈츠가 가해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팔라탈 사이드의 보조 재료는 어떤 재료입니까 하셨는데요. 보조 재료를 사실 사용하면 두 가지가 있죠. 지금 하비스팅 커넥티브 티슈를 떼낸 곳에다가 그게 빈 공간이 만들어져 있을 거니까 여기에다가 콜라겐 같은 것을 넣어서 헤모스테이시스도 지혈도 도모하면서 또 공간도 유지시키는 이런 보조제가 있을 거고요. 오늘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바깥에 했던 팩인데요. 이것은 환자분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한 팩입니다. 그냥 아무래도 팔라탈 쪽은 혀가 있으니까 슈츠 때문에 불편하기도 하고 또 혀가 계속 그 운드를 자극하게 되면 다시 브리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페리오팩 코팩이죠. 코에서 나오는 코팩입니다. 다음에 버칼 트레드가 익스포즈 됐다 하시는데 이렇게 CT 그래프트를 하면 버칼본이 흡수되었어도 임플란트가 스테이블한 상태로 만들려 하시는 건지요. CT상에 버칼본이 흡수됐더라도 티슈가 두껍다면 임플란트가 페일될 가능성이 적겠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버칼에 지금 보면 스레드가 사진에서, 비디오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냥 리니어하게 스레드가 쭉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만일 이게 인펙션 됐다면, 플랩을 열고, 그것을, 스레드를 다 제거하는 게 맞겠죠. 임플란트 플라스티를 통해서 스레드를 제거해버리고 플랫하게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커넥티브 티슈를 그래프트를 하는 게 맞겠지만, 지금은 거의 바깥으로 돌출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에서 같은 평면이기 때문에 제가 인펙션도 아직 없는 상태이고 해서 커넥티브 티슈만 했습니다. 대개는 잘 일어나진 않지만 만일에 팔라타레 쪽에서 이런 상태가 된다면 사실은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것은 이제 소프트 티슈가 두껍기 때문에 두꺼운 소프트 티슈에 의해서 블러드 스플라이가 충분히 제공되니까 더 이상의 이렇게 변화가 없는 상태가 잘 유지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누데이션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가지
뼈를 만들든지 소프티슈를 만들든지 해서 어떻게든 thick biotype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뼈를 만드는 것은 훨씬 어렵죠. 이 상태에서 GPR 해야 되고 본그래프트, 멤브레인 뭐 등등 소프티슈 매니지먼트도 어렵죠. 그래서 우선 가장 첫 번째 비교적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소프티슈 매니지먼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페일될 가능성이 적겠죠. 아마 이대로 잘 힐링이 된다면 리세션도 더 이상 생기지 않고 벌써 이 임플란트가 식립된 것은 2012년이니까 벌써 11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렇게. 그다음에 팔레이트에서 CT 캡처할 때 주의사항과 저만의 팁이 궁금합니다. CT를 캡처할 때 첫 번째는요. 일단 팔라탈 티슈의 thickness를 먼저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마취하고 나서 바로 첫 번째 했던 것이 팔라탈 쪽에서의 CT의 두께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걸 체크했는데요. 한 6mm, 한 5mm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1mm 남기고 제가 다이섹션하고 다 떼내도 또 이 CT는 안에 일라스틱 파이브가 많아가지고요. 탁 떼내는 순간에 쫙 줄어들어버립니다. 그 공간 전체 볼륨 자체가 싹 수축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떼내도 보면 아까 2mm보다 3mm 정도밖에 안 되죠.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만일에 그 정도도 안 된다. 근데 이게 커넥티브 티슈는 필요하다 하게 되면 저는 그냥 이렇게 에피텔리움 남기지 않고 그냥 그대로 통째로 다 떼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프리진지발 그래프트를 아주 thick하게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전체 그래프트를 다 떼낸 다음에 구강 외에서 상피 조직을 싹 이렇게 제거해버리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에피텔리움을 바깥에서 구강 내에서 남기면 우리가 합의생하는 커넥티브 티슈 양이 좀 적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각 트라페조이드한 플랩을 여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지금처럼 그냥 한 싱글 인시전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힐링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브루노 테크닉이라고 하죠. 보시면 그냥 이렇게 인시전 넣고 이렇게 교과서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브루노 테크닉이 합의생 하기도 쉽고 또 힐링도 더 빠르고 또 환자분의 불편함도 더 적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임플란트 플라스티 한 표면에 CTG를 했을 때 예우는 어떤가요? 이게 임플란트 CTG가 그러니까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 한 것이 임플란트 표면에 어떻게 접촉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 아무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어댑테이션 되어 있는 거지 거기에 다른 접촉이 생길 수는 없죠. 근데 이제 그 디누데이션 된 면이 얼만큼 넓으냐, 얼만큼 이렇게 많이 프루트루드 되어 있느냐, 본에서부터 거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냥 인접 본과 이게 뼈가 임플란트가 나사가 이렇게 튀어나왔죠. 그러면 싹 플래팅이 시키면 그러니까 인접 본의 컨투어와 같은 평면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하게 되면 이 옆에 인접 본에서 블러드 스플라이 받아서 이 티슈 볼륨을 유지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우는 괜찮습니다. 특별히 나쁘지 않습니다. CT의 패트는 제거할 필요가 없나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거할 필요가 없겠죠. 이게 꼭 덴스 커넥티브 티슈만 필요한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루트 커버리지를 할 때 패트가 있으면 고정이 또 우리 잘 안 되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패트를 제거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같이 그냥 볼륨을 전체적으로 증가시켜야 된다라고 할 때는 패트 또한 볼륨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니까요. 그럼 어태치드 진지발을 위해서 또는 루트 커버리지를 위해서는 패트를 제거해야 되겠지만 지금 같은 케이스에서는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이 또 있나요? 오케이.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